원주율이 3.1일 때 다음 도형의 넓이가 124제곱센티미터일 때 밑면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24제곱센티미터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제곱센티미터여서 124만 10을 12.4가 나와서 12.4가 2변을 의미하여 이 변은 밑면의 둘레와 같아서 정답은 12.4cm입니다. 됐어? 네. 아니 2개씩 하자고. 안 계세요. 이 문제는 하나요. 원주율이 3.14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다음 한 분의 길이가 10cm이고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188.4cm일 때 잠깐. 넓이는 센티미터라는 제곱센티미터일 때 마커 들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김은미. 김은미 이거 켜주세요. 제곱센티미터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면 10 곱하기 원주율 3.14를 하면 둘레가 나와서 둘레는 여기를 의미하죠. 잠깐만 질문하잖아. 저기 여기 3.1 아니 3.14는 왜 여기? 일소 아래. 일소 여기 옆에 1사를 공표하지. 3.14일 때 10 곱하기 3.1을 하면 이 변이 나오는데 이 변은 31.4일 때 188.4 나누기 31.4는 각각 110 곱해줘서 1884 나누기 314를 해서 6이 나와서 반대편은 6이어서 6cm가 원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네.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10 곱하기 3.1은 왜 하는 겁니까? 둘레를 구하여 직사각형의 한 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아는지 테스트 합니다. 아니야 테스트하면 안 돼. 몰라서 모르는 거야. 무슨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 문제는 이 도형은 원기둥의 정궤도입니다. 이 원기둥의 정궤도의 옆면이 124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문제는 124제곱센티미터이고 옆면의 높이가 10cm일 때 이 문제는 밑면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124cm 나누기 10cm를 해야 이 가로가 나올 텐데 이 가로를 구해서 보면 124 나누기 10은 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12.4가 되는데 이 12.4는 이곳과 같은데 이곳이 이렇게 원기둥의 정궤도를 접었을 때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12.4는 밑면의 둘레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밑면의 둘레는 12.4cm입니다. 이 문제는 옆면의 넓이가 188.4제곱센티미터이고 윗면의 지름이 10cm일 때 이 문제는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원주율이 3.14라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먼저 이 10에다 3.14를 곱해야지 원주가 나오는데 이 원주를 구하면 31.4이기 때문에 31.4가 가로가
5가 되겠고 세로를 구해보면 188.4 나누기 31.4로 되는데 소수점을 옮겨 1884 나누기 314를 하면 되는데 1884 나누기 314는 6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원계정의 높이는 6cm입니다. 280번 됐어요. 이 두 잔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5이고 최소 공배수가 180일 때 그리고 주수의 차가 15일 때 이 문제는 A 더하기 B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식을 써보면 소인수분의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 있고 A, B가 각각 있고 최대 공약수가 15라고 했기 때문에 15를 써주고 곱하기 무엇? 작은 A 곱하기 작은 B는 180이기 때문에 이 A, B가 될 수 있는 수는 12, 1, 12 1, 12, 2, 6, 3, 4, 4, 3, 6, 2, 11, 1인데 이것들을 모두 다 대입해보면 만약에 A가 1이고 B가 12이면 A는 15이고 B는 180이므로 차가 165이므로 두수의 차는 15이라고 하였으므로 1, 12는 되지 않고 두 번째 2, 6은 A가 30이 되고 B가 90이므로 차가 30이므로 2, 6도 안 되고 그러면 3, 4를 해보면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이것들과 같기 때문에 이것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 응? 4, 3은 다릅니다. 4, 3은 위에 없습니다. 응? 왜? 뭐? 3, 4는 있어도 4, 3은 왜 위에 네모에 들어가나요? 응? X, X는 두 개인데 네? 아니 뭐야 그게요? 여기 있잖아. 여기 1, 12 그런 순서가 뭐야? 11, 1, 2, 5 2, 6이야? 2, 6이면 6, 2 여기에 4, 3이면 여기 3, 4 없는데 어떻게 4, 3이라고 3, 4라고 여기 X랑 적혀 있잖아요. 이거 2, 6이라고요 이거 아직 안 했잖아 알겠다고. 그러면 아니 좀 이따 그냥 설명을 좀 들어봐 네모를 좀 이렇게 찾으라고. 싫어 만약에 세 번째로 A 3이고 스몰 A가 3이고 스몰 B가 4일 때 A는 45이고 B는 60이므로 차가 15이므로 이 식이 성공을 하므로 스몰 A는 4 스몰 B는 4이므로 A는 45 B는 60이므로 여기서 A 더하기 B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A 플러스 B는 45 더하기 60과 같으므로 45 더하기 60은 105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와 B의 합은 105입니다. 장난 쓰지 말고요. 이 문제는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5이고 최소 공배수가 180일 때 두 수의 차가 15일 때 A 빼기 B를 구하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C A와 B를 놓고 소인수분해를 15로 소인수로 15로 나누면 A와 B가 나오는데 이 15 곱하기 A 곱하기 B가 180일 때 A와 B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12, 2, 5, 2, 6, 3, 4, 4, 3, 6, 2, 12, 1이 있는데 만약 A가 1이고 B가 12면
여기에서 차가 A는 15 곱하기 1 곱하기 15로 해서 15가 되고 B는 12 곱하기 15로 해서 180이 되는데 차가 165가 돼서 안 되고 그렇다면 반대수도 안 되고 만약에 2, 6을 하면 2, 6은 30과 90이 되는데 이 둘의 차가 30이어서 안 되고 안 돼서 3과 4와 4와 3이 나와서 이 3, 4, 4, 3이 되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A는 45가 여기 A는 45 또는 60이 되고 B는 60 또는 45가 돼서 이 둘의 계산 결과는 어차피 105이어서 45 더하기 60 또는 60 더하기 45로 해서 정답은 105가 됩니다. 라지 A랑 라지 B가 30하고 90이면 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달라지지. 네. 네. 그래서 스몰 A, B는 서로 줘야 돼. 곱해서 12가 되는 수 중에서 서로 조인 건 두 경우밖에 없어. 3, 4, 4, 3. 3, 4, 1, 12. 그럼 10이면 정답은 되는 건가요? 차가 15가 안 되겠지. 네. 이 문제는 다음 원기둥의 문제가 뭐였더라? 문제 보면 안 되죠. 오늘은 잠깐 봐야지. 앞에서 봤을 때 평면 도형의 대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앞에서 봤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보이는데 한 변이 13이고 이 위쪽이 10이라고 해서 13 곱하기 15라고 나누기 2를 해서 65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거 이해되니? 네. 앞에서 그 질문을 하세요. 앞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여기서 입체 도형을 봤을 때 이 윗면의 원주가 아니 원 왜 문제 제대로 못 봤어? 지름이 10cm고 이게 10점이었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려서 만든 것인데 돌리기 전에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평면 도형이라고 하면 이 네모가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은 13과 12 가로와 세로여서 13 곱하기 10 곱하기 13을 해서 130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돌렸다고 해서 나누기 1을 해서 6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예. 이 문제는 다음 도형을 돌려서 이거구나. 입체 도형의 중심이 되도록 반으로 잘랐을 때 원래 도형의 넓이를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넓이를 구하는 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원주율이 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줘서 반지름은 지름이 10이어서 나누기 1을 한 6이 반지름이어서 6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서 전체 원이 108제곱센티미터인데 108제곱센티미터에서 나누기 1을 해서 반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서 정답은 5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 원주율이 3이라고 알려줬죠. 알려줬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원주율이 3. 근데 이게 원주율이 뭐였어요? 헐. 그건 안 나왔어. 안 나와. 왜냐면 필요가 없어 그 문제는. 문제 끝났습니다.
입체 도형을 옆으로 돌렸을 때 평면 도형을 돌렸을 때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문제는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 평면 도형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서 말해주는데 이 가로는 10cm, 세로는 13cm이고 이 둘을 곱하면 그 돌리기 전에 평면도형의 넓이가 나오므로 10 곱하기 10.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네. 돌려서 만든 도형이 원기둥이고 돌리기 전의 평면 도형 넓이. 그럼 10 곱하기 13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돌려서 만든 거야. 네. 저거 돌리면 빗면에 지름이 20도지.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20인데요. 그러니까 돌리기 전 모양이 째가 아니라고. 그럼 뭐겠니? 식사각형이요. 직사각형인데 길이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 20cm고요. 여기가 13cm입니다. 아니지. 앉아보세요. 다시 들읍시다. 다시 들읍시다. 질문을 다시 설명합시다. 설명합시다. 빨리 가세요. 와. 잠시만요. 자료를 많이 해달라고. 아예 말로만 설명하면 되는데. 자, 돌려서 이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돌리기 전은 나누기 B를 한 반이겠지. 반을 해야지 돌려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넓이를 구할 때도 그걸 적용해야지. 전 값을 구해야 했으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한 거는 얘야. 지금이야. 그 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서 65가 되겠지. 오케이. 아니, 유진스. 이 문제는 어떤 평면도형을 돌려서 이 입체 도형을 만들었을 때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을 통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입체 도형에서 여기가 10cm, 윗면에 지름이 10c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3cm, 13cm. 그리고 그러므로 이 둘을 곱하면 10 곱하기 13, 130인데 이 평면 도형은 이 어떤 것을 돌려서 만들었을 테니까 130 나누기 2를 하면 65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렸을 때 만든
입체 도형의 어떤 입체 도형 어떤 평면 도형의 넓이는 65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다음 이 문제는 원주율이 3이고 단원이 지금 문제가 뭐였죠? 앉으시고요. 김우희 나가세요. 아니 또 꼬부러져. 안 꼬부렸었어? 주문아 해보자. 얘가 꼬부렸다. 이 문제는 다음 도형을 돌려서 원을 만들었을 때 원을 만들 때 잠깐만요. 그거 돌리면 원 나와? 원 귀도 누가 나오지? 구가 될 때 돌리기 전의 값을 구하는 문제, 돌리기 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돌리기 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12를 이용해서 일단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전체 도형의 넓이는 지름이 12여서 반지름 6 곱하기 6 곱하기 원주율 3을 하여 전체 도형의 넓이는 108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108제곱센티미터에서 나누기 2를 하여 다음 도형의 넓이는 54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다치겠다. 다치면 병원 이 문제는 어떤 반어를 돌려서 구를 만들었는데 어떤 평면 도형이 있는데 그 평면 도형을 돌려서 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돌리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를 만들기 전에 평면 도형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되므로 전체 넓이는 6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6입니다. 그러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4는 108인데 이 108이 전체 넓이이므로 108 나누기 2가 54이고 그러므로 108이 있는데 108 나누기가 54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돌리기 전 평면 도형의 넓이는 54제곱센티미터입니다. 갑시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그려주세요. 김우나 네. 어렵다. 네? 이거 듣는데 어려워. 잘 생각해서 풀어봐. 네, 알겠습니다.
말라니까 그거. 떼지 마. 손만 더러워지잖아. 누나. 누나? 따라하지 말고. 세봐. 아닙니다. 샵은 내가 그리겠습니다. 샵은 저는 그리는 거 씁니다. 문제 2나요. 주세요. 뭘 줬었다니까. 터진 것도 좋아요. 터진 것도 좋아. 뒤가 들었어.
도훈아 문제 읽고 있어야 돼. 문제 다 봤어요. 그러면 눈으로 풀고 있어야지. 예. 사실 데코레이트 해도 돼요? 어? 데코레이트 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도훈아 눈으로 풀고 있어야 된다니까. 네, 왜 이렇게 높게 했어요? 밑에다가 더 써야 돼. 이거 그려야 돼. 근데 여기다 그려야지. 밑에다가 좀 그릴 거야. 왜요? 밑에다가 표시하면서 너가 풀어야 되니까. 나 원줄 3. 원줄 3. 오케이. 원줄 3. 아, 잠깐만요. 이거 까먹었어요. 하지 마. 가지고 색깔이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같다는 표시예요. 어. 뭐 하세요? 뭐라고? 뭐 하세요? 아 여기 이제 깜빡깜빡. 이게 누구예요? 문 열릴 때 여기 문 찧어서 소리 안 나냐면 맞춘 것 같으니까. 그거 해요. 해보세요. 그래도 소리 조금 나네요. 배고프다. 이거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정답이 틀렸습니다. 그럼 고치세요. 그러니까요. 아, 열어놓지 말고 고치면 되지. 정답은 네, 이거 너몇 시야? 뭐 진짜 몇 시 같아? 12. 그러면 이걸 빼면 12. 이보세요. 도훈아, 도훈아. 너 네 자리로 가서 내 거 해야 돼. 11호 해야지 그냥. 도훈아, 아니 도훈아. 이거
제 생각에는 12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민서는 여기가 반지름이 5c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름이 10cm잖아요. 밑면은 합동이니까 얘네들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30이에요. 꽉 채우면 얘는 10. 그럼 꽉 채우면 30 꽉 채우면 10이어서 민서는 10이고.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는 틀려요. 원주율이 원이? 3입니다. 그리고 원주율 3이에요. 그리고 아니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라고. 그래서 은성이는 여기가 6cm여서 여기는 지름이 12cm여서 12가 두 개 있어서 24여서 30 빼기 24를 해서 6cm입니다. 그래서 10 빼기 6을 해서 정답은 4cm인데 정답은 12cm예요. 민사 10. 이걸 돌렸나 보지 직사각형을. 네? 직사각형을 돌렸나 보지. 어허! 선생님 무슨 천재시네. 역시 쌤 천재. 역쌤 천재. 선생님은 당연히 천재. 역시 천재. 선생님 기분이 왜 저래요? 있다고 천재. 민서는 18이 되겠습니다. 24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아니, 60, 24, 선생님, 이렇게 해도 4cm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기 12 두 개 있어서 24인데 38 빼기 24는 14가 나오는데 그러면 차이를 보면 4cm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해답을 보실래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38, 30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반대. 38, 30 아니다 30. 38, 30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네. 뭐가 큰 걸 찾으래? 높이. 네. 높이가 큰 걸 찾으래? 네. 여기서 꽉 채우려면은 높이가 크려면 얘를 작게 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민서이긴 합니다. 민서인데 몇 cm가 더 높은지 높여래요. 근데 밑면의 반지름 5랑 6은 주어진 거야? 네. 아, 여기다 왜 쓰니? 저 원래 이렇게 써요. 10이고요. 얘는 6 아. 곱하기 봐봐. 도니까 먼저. 얘가 5라며. 네. 그럼 여기는 10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여기는 10입니다. 잠깐만. 네. 얘도 돌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아. 이거 그림이 4개 나오네. 아, 선생님 그러면 얘랑 얘 값이 차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럼 문제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밑면의 반지름은 은성이는 6cm, 민서는 5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면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더 높은지 구하라. 따로 더 안 나와있어요. 그럼 최대로 구하는 거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은성이는 그럼 제일 작게 구해야 되겠네. 아니 최대를 구해야지. 서로 둘 다 최대를 구해야지. 한 명이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지. 한 명이 둘 다 최대를 최대지. 아, 너 그거 안 좋아 몸에. 네. 뭐가요? 그 기름 덩어리를 자꾸 손으로 만지냐.
얘는 정답을 잘못 썼나? 정답이 있는데? 다 했어요. 아 잠깐만요.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은성이가 6cm가 나오는데요? 질문 답지를 모르겠으면 답지에서 질문을 하래요. 다 했어요. 은성이 최소 보여야 아니에요? 은성이는 최소 보여야지 10 이나 나오는데 12, 12, 24, 6 18 빼기 24, 12 정답. 책 내려놓고 네. 도훈이 먼저 읽을 거야. 네. 아까 뚜껑 좀 닫아라. 수직선에서 서로 다른 부수 A, B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점이 나타내는 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이 문제는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대입을 해봤을 때 A를 나타내는 점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A를 나타내는 점 2 빼기 1을 나타내는 점 아니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이기 때문에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먼저 A가 1일 때 A가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0이므로 B와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도 0이므로 그럼 B가 1인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때 A, B가 서로 다른 수능 조건을 충족시킨다라고 써있는데 근데 A와 B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A가 1일 때는 안 되고 A가 3 빼기 3 마이너스 3일 때 3과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4이므로 B와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도 4인데 그러므로 B는 5이므로 A, B가 서로 다른 수가 되는 것을 충족했으므로 B는 5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의 값은 5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대요. 뭐가 어려워? 아주 어려워요. 네? 됐어요? 여보세요? 네. 회의 문제는 396번 문제는 수직선에서 서로 다른 두 수 A, B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점이 나타내는 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나타내는 점은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이라고 해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어서 이것을 대입해보면 A가 플러스 1일 때 A가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는 0이므로 B와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도 0이어서 그럼 B는 1이 되는데 이때 A, B가 서로 다른 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A는 1, B는 1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A는 3일 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과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는 4이므로 B는 1을 나타내는 점 사이 저기요. B와 1. B와 1을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는 4여서
그러므로 1 플러스 4를 해서 정답은 5cm, 아이고 5입니다. 잘했어요. 민세? 선생님 민세를 붙었어요. 아니 말로 할 때는 써봐. 12야. 아. 어이구. 너또 하루가 38cm이고 세로가 30cm인 종이에 전개도를 그려서 오려서 만들 때 높이가 더 긴 사람이 딴 사람보다 몇 cm 더 긴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민서는 반지름이 5cm 전개도를 만든다고 해서 지름이 10cm여서 10이 두 개 있어서 20이 되고 20 빼기 가장 긴 면 38에서 빼서 20에서 38을 빼면 18이 나와서 이곳은 18이 되고 은석이는 반지름이 6cm라고 해서 그렇다면 지름이 10이어서 지름이 두 개 있어서 24 여기는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서 30에서 빼서 여기가 6이 돼서 18 빼기 6을 하여 정답은 민서가 12cm 더 깁니다. 아니요. 뭐가 아니니? 은석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민서. 민서는 반지름이 5cm여서 지름이 10cm여서 지름은 밑면이 두 개잖아. 그래서 밑면 두 개, 그러면 지름도 두 개지. 그래서 10 두 개 있어서 38에서 10을 빼면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있을 때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여기를 빼면 여기가 나오잖아. 여기가 2야. 그래서 10 더하면 20이잖아. 38에서 20을 빼서 여기가 18인 거야. 오케이. 이 문제는 민서와 은석이가 각각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민서는 여기가 5cm. 이 문제는 민서의 저기요. 똑똑. 잠깐만 질문 바꾸고 가라. 문제가 뭐였나요? 까먹었습니다. 앉아서 다시 듣자. 문제는 민서와 은성이 두 친구 중 어느 친구가 원기둥의 높이가 몇 cm 더 긴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서와 은석이 각각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은석이가 각각 전개도를 그렸을 때 어느 친구의 옆면의 높이가 더 긴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기둥의 높이. 원기둥의 높이가 누가 더 긴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민서는 반지름이 5cm, 은석이는 반지름이 6cm이므로 민서의 지름은 10cm이고 은석이는 12cm이고
길이는 10에다 3을 곱한 30이므로 잠깐만요. 여기 그 기분아 듣고 다니는 거. 뭔지 모르겠네? 아니 썼어. 아니 말로 했잖아 원주율 3이라고. 시계에서 보면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걔가 원주율인 걸 알 수 있어. 원줄이 3이므로 10 곱하기 3은 30이므로 이 원주는 그리고 옆면의 가로는 30cm이고 은석이의 가로는 12 곱하기 3을 한 36cm이므로 먼저 30을 이게 30이라는 것을 활용해 이 세로를 구해보면 민서는 18cm가 나오고 은석이는 36cm이므로 6cm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6cm에서 이 6cm와 18cm 중에 민서의 18cm가 더 크므로 18 빼기 6은 12이므로 민서가 12cm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누가 몇 cm 더 큰지는 민서가 12cm 더 크다는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 아, 저 보자. 문제는 잠깐만 문제 까먹었어. 아 왜? 너 그 문제 봤잖아. 하나도 안 봤어. 규문아. 저는 잠깐만 근데 이 문제는 다음 수색선에 대한 알파벳 A, B, C, D, E의 알맞은 설명으로. 설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설명은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1번 의미정수로 나타내는 점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므로 왜냐면 B의 한 개뿐 즉 마이너스 1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므로 1번은 되지 않고 2번 C의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C는 여기 가운데 있으므로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C의 절대값은 가장 작다는 맞고 그러므로 3번 A, E 사이의 정수 3개 정수 3개는 정수 4개로 바뀌어야 하므로 왜냐하면 정수 4개는 2 빼기 2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기 때문에 A, E 사이에 정수 4개가 들어가야 하므로 3번은 틀렸고 4번 F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F의 절대값은 여기 A보다는 이게 3인데 여기에 표시는 아직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F의 절대값은 3이고 A의 절대값은 3 이하 아니 3 아래의 수위 이어야기 하기에 4번은 F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맞고 5번 절대값 B와 절대값 B가 절대값 D보다 작다인데 절대값 B는 여기 있고 절대값 D는 작다인데 절대값 B와 D는 각각 D는 1이고 B는 1인데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1이기 때문에 같고 그러므로 5번은 틀렸기 때문에 아니지. 네?
1과 B는 다르지. 여기에 써 있어요. 이 똑같은 걸로 봤어. 이 D는 아직 1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D가 B보다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5번은 틀렸고,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옳은 식은 2번, 4번이기 때문에 답은 2번, 4번입니다. 질문. 질문입니다. 도훈아. 네.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이요. 절대값은요, 도를 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알려주십시오. 도를 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값이란 떼값이 한 수가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 거리야. 0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야. 네. 그래. 질문이라. 아,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그쵸? 이 문제는 올바른 것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은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것은 두 개라고 하는데, 음의 정수는 B 한 개뿐이어서 아니고, 2번 C의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C는 0에 있으므로 절대값이 0이므로 가장 작아서 C는 맞고, 3번은 A, E 사이의 정수가 3개라고 하는데 A와 E 사이에는 정수가 4개 있어서 3번도 아니고, 4번은 F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F의 절대값은 3이고, E는 약 1.5, D는 1 미만, C는 0, D는 1, A는 3 미만이어서 F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것은 옳고, 5번은 B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건데, B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보다 B는 절대값이 1이고 D는 절대값이 1 미만이어서 B가 더 커서 X고, 따라서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예. 한 개씩 더 할 수 있다. 한 개씩만 더 할게요. 지우세요. 왜냐면 문제 더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어려워. 이게 오래 걸릴 거야. 오래 걸려요? 얘가 경우가 많이 나올 거야. 빨리 걸리면 어떡하죠? 빨리 걸리면 어떡하죠? 금방 끝나면 하나 더. 아니에요. 내가 우리 누리 풀자. 그래. 몇 번 할까요? 400번인데 이거 다 글로 쓰지 말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말로 해. 다 글로 쓰지 마. 네. 아니 벌써 그림 잠깐 수직선을 그릴 생각을 해야지. 글씨를 쓰지 말고 A랑 B가 있을 때 이걸 팔등분 한다고 생각해야지. 오케이? 네. 여기서 글로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봐. 그래야 문제 이해가 잘 돼. 이제 얘는 저는 글로부터 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림을 뽑아내고 있어야 돼. 이게 그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라고. 용사. 이것도 글이에요, 근데. 글로 쌓이는 거 지울 거야 이제. 왜요? 발표할 때 글 써놓은 거 읽는 게 발표가 아니니까. 왜요? 그거는 읽기지 발표가 아니라. 오. 말하기가 아니라. 알겠지? 네. 됐다. 그런데 이거 정답이라면 34점 333. 무슨 확률이야 빨리 풀어. 그러면 찍겠습니다. 기본 영상이 느리게 하자. 아니 문제는 쉬워. 3분의 1에 풀수 있어. 따라서 정답은 나입니다.
아니야 아니 왜 그래? 함부로 지우면 안 돼. 아니요, 저 이거 잘못 써가지고 지웠어요. 가랑 나랑 바뀌어서 썼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봐봐. 8등분이라는 건 얘를 반 자르면 2등분 되고 또 반 자르면 4등분 되고 반씩 자르면 8등분 되는 거야. 네? 뭐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네. 어디가 어려워? 아니요, 8등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안 되죠? 지금 8등분 된다 봐봐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8등분을 할 때는 반 자르고 또 반씩 자르고 제하고도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됐어요. 너무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네. 너 말은 얘네 둘이 간격이 똑같다는 뜻이야. 네. 이게 같아? 네. 됐어요. 그래. 나비. 이렇게 해서 아티스틱하게. 이렇게. 선생님, 16, 거리가 16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 칸이 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해야지 너가. 이가요. 아니. 그럼 A가 0이야?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 그럼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잠깐만. 네? 그걸 모르잖아. 네. 그걸 찾는 문제야. 예. 이거 책? 오른쪽과 왼쪽을 모르겠다. 됐다. 아싸 맞았대. 아싸 맞았대. 하. 안녕하세요. 다 했습니다. 얘만 안 까고 다 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개 더 해라. 저요? 안 돼요. 모르겠어.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싸. 훨씬 짧아졌다. 문제가. 예, 이제 안 써도 돼요. 음. 됐니? 하자. 제가 안 문제 써도 볼게요. 되죠? 어? 아, 하나씩 하면 되지. 기분이 먼저 하자. 기분이 기분이 거 먼저 하자. 저게 뭐예요? 어려워. 이 문제는 원기둥 가, 나, 다를 가로와 세로가 35와 55인 직사각형에 오려 붙일 때 붙일 수 없는 원기둥을 구하는 찾는 문제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뭐래? 몇이라고? 35와 55입니다. 35와 55. 가는 밑면의 반지름이 4이고 높이가 30cm이고 나는 밑면의 반지름이 7이고 높이가 7cm이고 다는 밑면의 반지름이 9cm이고 높이가 2cm일 때 들어갈 수 없는 도형은 먼저 가부터 살펴보면 가는 지름이 8cm가 있어서 16 더하기 30을 하여 46이 돼서 35와 55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46이 55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잠깐만. 네? 옆면의 가로는 안 따져도 돼? 옆면이요. 옆면의 가로. 옆면은 원주율 없어 이 문제? 안 돼. 그러면 다 못 풀었습니다. 그래. 도우니까 보자. 내가 예쁜 거지. 야, 여기 삐뚤어졌잖아. 내가 이제 이걸. 앞에 봅시다. 이 문제는 수직선 위에 이 문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수 AB의 간격을 8등분 했을 때 오른쪽에서 세 번 갔을 때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네? 수직선 위에 A, B가 있는데 A, B 사이를 8등분하는 점이 7개가 있어. 8등분 하려면 점이 7개 필요해. 아, 근데 그 7개 점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점을 구하래. 이해돼? 네. 다시 해봐요. 이 문제는 수
A와 B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의 사이에 점이 7개 있을 때 오른쪽에서 3번 간 점의 그 7개의 점이 특별한 점이야. 그냥 아무 7개의 점이 아니라 A, B를 몇 조각 내라고. 8종으로 낸 점이에요. 그렇지. 8등분하는 점 7개. 다시. 이 문제는 수직선이 실직선에서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를 8등분한 특별한 점 7개에서 오른쪽에서 3칸 가면 그 점이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잠깐만요. 첫 번째로 가운데 두 수 A, B의 절대값이 같다. 그리고 가에 해당되는 것은 A, B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므로 이 A, B의 절대값 부호가 달라도 수는 같다는 말이고 나는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6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16은 여기에 8등분이 되어 있는데 16이라고 하였으므로 한 칸당 2이므로 그러므로 여기 가운데가 0이라고 했을 때 옆으로 갈수록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이므로 절대값도 같고 거리도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세 칸 간수도 구해보면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이므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오른쪽에서 세 번 간 수는 2입니다. 네. 잠시만요. 오른쪽에서 3번 간 수가 아니야. 네? 오른쪽에서 3번 간 수가 아니라고. 처음에 있는 수. 7개의 점 중에서 오른쪽에서 3번째 점이야. 근데 근데 네. 7개의 점 중 3번 간 점은 2입니다. 7개의 점 중에 3번을 간 점? 네,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세. 7개의 점이 있을 때 오른쪽에서 3번째 점. 7개의 점이 있을 때 오른쪽에서 세 번인 점의 값은 2입니다. 질문 해봐라. 이 문제는 가와 나 두 수의 절대값이 같고 나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6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부터 3칸 이동한 점에 있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수 A, B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므로 하나의 부호는 마이너스고 하나의 부호는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A,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6이라고 했으므로 16 나누기 2를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8, 하나는 플러스 8이 돼서 오른쪽은 플러스 8인데 그렇다면 8개로 나누면 16 나누기 8을 해서 한 칸당 2씩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오른쪽에서 3번을 가면 2씩 3번 줄어들어서 8 빼기 6을 하여 정답은 플러스 2입니다. 어?